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9월 2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1422년 명령락 20년 유언강 처자를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벌을 가지고 악한 자를 징계하는 것은 나라로서의 떳떳한 법이어서 폐할 수 없는 것이 왜다. 유언강은 완악하고 더럽고 용잔하고 못생긴 놈으로서 요행하게도 인연 따라 옹주를 보양하게 되어 태상전하에 포용하신 언덕을 입게 되고 여러 번 좋은 벼슬로 옮기게 되어 특별하게도 언덕의 사정을 입게 되니 몸이 비록 가루가 될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여야 할 터인데 바로 태상의 빈천하심에 이르러 신서들은 마음 아픈 날인데 일찍이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성질나는 대로 미친 말을 하여 옹주를 이절시켜 협박하여 달리 살게 하니 그 윗사람에게 거만하고 불충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어 가벼이 의논할 일이 아니거늘 전하는 특히 관대한 법을 조차 단정하기를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베어 죽이는 것이 그 몸에만 그치게 되니 아마도 악을 징계하는 의가 아니오니 빌건대 처자를 잡아다가 법대로 시행하여 여러 사람의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가사는 물사하고 처자는 종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9월 2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이조판서 허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조에서 매양 제수하는 날을 당하면 흔히 급박으로 인하여 정밀하게 선택할 겨를이 없게 되니 그러므로는 당상과 낭청이 함께 의논하여 미리 가려 뽑아 봉함하여 두었다가 서용할 때를 당하여 계문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고 병교판서 조말생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러므로는 입직 총재의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하는 것을 병조에서 계문을 기다릴 것이 없이 검찰할 것으로서 일정한 법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9월 2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국상 후 종묘 대향에서 서게 할 때의 헌관과 집사의 복색을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국상 3년 안에 종묘 대향의 서게 할 때에 헌관과 여러 집사의 복색을 원경 왕태후의 상제에 의하여 상복에다 흑대를 사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9월 2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영등포 만호 김득생을 처벌하다. 김득생이 군수의 잡물을 사유로 훔쳐들이고 또 아들이나 사위와 자기가 사랑하는 기생에게 주었다. 하근을 곤장 100대에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9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7권 세종 4년 9월 2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졸국 뒤의 광효정 상망 및 명일 별제에 친양하는 의식 절차. 예조에서 졸국 뒤에 광효전의 상망 및 명일 별제에 친양하는 의식을 개하여 말하기를 기일에 앞서 통례문은 전하의 판유를 동계의 동남쪽으로 서양되게 설치하고 아흥간 조흥간의 위치는 전하의 판유 뒤로 남쪽에 가까이 서양하여 북쪽이 위가되게 설치하고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의 위차는 외정으로 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며 가운데가 머리가 되고 관이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이다. 종실은 길서편으로 서게 되는데 앞줄이 된다. 감찰 2명의 위차는 동서반 뒤로 북향하게 하고 서리는 그 뒤에 각기 모시게 된다.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영좌의 오른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합 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을 찬구를 설치하여 주는 지게문 밖에 왼편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여러 향관 및 배제하는 여러 관원들은 모두 전문 밖에 나아간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열을 타고 납시어 임시로 제전에 나아가게 하며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복례량은 아흥간과 만일왕세자가 아흥간일 때에는 지통례가 인도한다.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제축은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 연주 뒤에는 대왕신주라고 말한다. 좌를 모시고 흰 모실수건으로 덮으며 궁위령은 궤를 열고
왕후 신주를 받들어 내어 주하를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어 놓는다. 판통내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판 위에 이르러 서양으로 쓰면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는 사배하게 된다. 통찬이 사배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배하게 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양으로 쓰면 집준자는 수를 따른다. 근시는 두 사람은 잔으로 수를 받는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근시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판통내는 삼상향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근시는 노를 안에 올려놓는다. 진향은 동쪽에서 서양으로, 진로는 서쪽에서 동양으로 한다. 진잔, 전진에도 이에 준한다. 근시는 잔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며 판통내는 집잔 헌잔 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잔을 근시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린다. 또 근시는 부잔을 꿇어 앉아 올리면 판통내는 집잔 헌잔 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잔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 신주 앞에 드린다. 판통내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 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대축은 영주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양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읽어 마친다.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복례랑은 아흔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양으로 쓰면 집준자는 수를 따른다.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수를 받는다. 복례랑은 아흔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면 꿇어 앉으라 말한다. 집사자는 잔을 아흔간에게 주면 아흔간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잔을 아흔간에게 주면 아흔간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주 앞에 올린다. 복례랑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제비하라고 말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복례랑은 종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간의 의식과 같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판통내가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한다. 통찬이 사배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게 된다. 판통내는 예가 끝났다고 꿇어 앉아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오고 복례랑은 아흔간과 종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은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대축과 공일령은 신주를 넣어 들여놓기를 의식과 같게 하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9월 2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섭사의 의식 절차 기일에 앞서 유사는 헌관의 위차를 동계의 동남쪽으로 서양쪽에 설치하고 집사자의 위차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여러 줄로 서양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감찰의 위치는 전정에서 남쪽으로 동쪽에 가까이 서양으로 설치하고 서리는 각기 그 뒤에 모시게 한다. 알자와 찬자의 위차는 동계에서 남쪽으로 서양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영주의 오른편에 놓고 향로 향압을 영주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을 찬구를 진설하고 주는 지게문 밖에 왼편에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언간 이하는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알자 찬자는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쪽이 위가 되게 하여 사배하기를 끝마친다. 알자는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감찰 이하는 모두 사배하게 된다. 절하기를 끝마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대축은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 연주의 뒤에 대왕 신주라고 한다. 좌에 모시고 흰 모시수로 덮는다. 공일령은 궤를 열고 왕후 신주를 받들어내 좌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알자는 현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양으로 쓰면 찬자는 사배하라고 말한다. 헌관은 사배하게 되고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양으로 쓰면 집준자는 수를 따른다.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면 꿇어 앉으라 말하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하라 말하면 집사자는 노를 안에 올려놓는다. 봉향은 헌관의 오른편에 전로는
헌관을 왼편에 한다. 스잔 전잔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는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 헌잔 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줘 영주와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 헌잔 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줘 왕의 신좌 앞에 올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 앉으라 말하면 대축은 영주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읽어 마친다. 알자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비하라 말하고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수에 나아가 서양으로 쓰면 집준자는 수를 따른다.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면 꿇어 앉으라 말한다. 집사자는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 헌잔 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 헌잔 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올린다.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제비하고 하라 말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종헌례를 거행하기를 아헌의와 같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는 감찰 및 전사관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에 엎드리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감찰 이하는 모두 사배한다. 알자는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일령은 신주 들여놓기를 의식과 같게 하고 알자 찬자는 배 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아가게 되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9월 3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종묘 등의 삭제에 쓸 향과 축을 임금이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효전에 나아가 신하를 거느리고 삭제를 지냈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1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군문을 드나들 때 사모 두 권을 쓴 자 외에는 신부를 주도록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무릇 군문에 드나들 때 사모와 뿔 있는 두 권을 쓴 자 외에 3군의 갑사 대장 대부와 대궐 안에 직무가 있는 공사인 남녀에게는 모두 신부를 주고 궁인의 본가 인구 중 각 한 사람씩에게 신부를 주며 각 관사의 이전 권지직장 등 모든 인원에게는 그 소속된 아문의 사무가 번거롭거나 간단함을 해야 하려 그 수요의 다수를 정하여 역시 신부를 주고 대궐 안의 여러 관사의 이전 사령에게는 정원수에 따라서 신부를 주며 입직한 모든 인원의 금침을 가지고 온 노자는 각 일명에게 신부를 주어 문지키는 사람이 모두 다 조사한 후에야 드나들 것을 허락하며 외방에서 음식물을 진상하는 사람과 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과 사물을 성정원에 보고하려 하는 사람은 문지키는 사람이 성정원에 고한 후에 출입을 허락하되 대체로 대궐 안에 각 관사의 이전과 사령이든지 직무가 있어서 신부를 받은 사람은 각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 만약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병조에서 규찰할 것입니다. 신부의 체제는 이촌되는 나무조각에 한 면에는 소속된 아문을 쓰고 한 면은 신부라고 낙인하여 병조로 하여금 각 종류를 만들게 하고 조신이 대궐에 나아갈 때 추종하는 사람의 수요는 일체 전에 의거할 것이며 전의 직함은 2품 이상 되는 이상 현임 관리 중에 전의 직함이 4품 이상 되는 이의 추종자는 다 신부를 줄 것이요. 그리고 그 대내의 부름을 받은 자는 비록 미천한 사람이라도 역시 신부를 줄 것이니 이를 어긴 자는 병조에서 조사하여 주애를 줄 것입니다. 병조에서는 미리 아직 쓰지 않는 신부 약관을 간수해 두었다가 내연이 있을 때나 중국의 사신을 영접할 때 일을 맡은 각 관사의 사람에게 적당히 일을 주고 일이 끝난 후에는 곧 일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큰 안개가 끼다 4일간 계속 끼었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신호, 김용기, 김기, 조이 등을 주해주다. 신호는 나이가 많으므로 곤장 100대를 속과치게 하여 울산으로 귀양 보내고 김용기는 직첩을 빼앗았다. 오직 이천은 제궁을 닦을 때 이를 살펴 알고 고쳐 봉안하였으므로 죄를 면하게 되었다. 도제군관 서판 통례문사 김기와 예제군관 혹은 조이는 모두 곤장 100대를 치고 직첩을 빼앗았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동서 활인원과 한정소에서 치료하다 사람을 상해한 의원을 제주도록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동서활인원과 서울 안의 한정소에서 승인이 병의 증상은 묻지 아니하고 모두 땀을 내게 하여 왕왕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니 이제 한정소를 문 밖에 한 곳과 서울 안에 한 곳을 두고 전이감 해민국 재생원의 의원을 한 곳에 두 사람씩 차정하여 그 병의 증세를 진찰시켜 땀을 낼 만한 사람에게 땀을 내게 하되 그들이 상세히 살피지 않고 사람을 상해시킨 자는 의원과 승인은 모두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줬고 동서활인원과 서울 안의 한정소는 그전대로 두기로 명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전호군 김인을 참형에 처하다. 처음에 내섬시의 종 근만이 왕의 친족이요 원종공신이라 거짓 일컬었으니 이니 그와 더불어 서로 응하여 거짓 태종을 위하여 제를 올린다 하고 주군으로 마구 돌아다니면서 많이 토색하여 그 사욕을 채우고 또 거짓 내지를 관찰사에게 전하였으므로 이를 체포하여 모두 차명에 처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올량압 200인이 경원부에 침입하다. 첨절제사 전시귀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쳐서 내쫓고 적의 머리 7을 베었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태종의 헌능에 비석을 세우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태종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의 높은 공과 거룩한 덕은 전대에도 드무니 원컨대 헌능에 비석을 세워 만세에 끼치신 성덕을 보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후에 근시에게 말하기를 임금의 공덕은 역사에 갖추 기록되어 있으니 비석을 세울 필요가 없고 또 옛날에는 능 곁에 비석 세우는 법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권은능에 이미 비석을 세웠으니 이제 세우는 것도 옳다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여덟 번째 기사 흉년으로 제향이나 사신을 접대하는 외에 술을 금하다. 교지를 내리기를 금년은 변홍사가 흉년이라 앞일이 염려되니 제향이나 사신을 접대하는 외에는 경향을 물론하고 술을 사용함을 일절 다 금단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아홉 번째 기사 숙부를 죽인 복례와 중지현을 참형하다. 승통이란 백성이 병들어 누웠는데 그의 조카 복례가 지현이란 중과 함께 모의하여 불에 태워 죽였으므로 명하여 모두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열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시와 나빌에 친히 제사 지내는 의식을 정하여 아뢰다. 기일 전에 통례문이 전하의 판유를 동계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아흔간 종간의 자리를 전하 판유의 뒷위에 남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되 주위는 달리 겹줄로 하여 모두 서양을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집례하는 자리는 동계서 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짜 찬자 찬이는 남쪽으로 조금 물러가서 모두 서양하게 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만약 내정이 협착하면 찬자의 자리는 외정의 동계 서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쓰고 무관은 서쪽에 쓰게 하고 중심이 머리가 되면 주위는 달리 겹줄로 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하고 종실은 길 서쪽의 앞줄에 있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동반 서반 뒤에 각각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는 각각 그 뒤에서 배석하게 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관은 인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좌의 오른편 점이 있다 올린다.
패백 광주리 둘을 준수에 버려놓고 향로 향악과 초는 영주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은 찬구를 배설하고 준수를 지게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되 현주는 서쪽에 있게 하고 국자를 놓고 보자기로 덮어 북향으로 서쪽이 위가 되게 배설한다.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배설하고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쟁반과 대야가 있다. 술 항아리는 새의 동쪽에 두되 모두 국자를 넣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두어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술잔 씻는 광주리면 찬과 작을 담아 놓는다. 아흥간 조흥간의 새는 또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관새는 동쪽에 두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만약 왕세자가 아흥간이 되면 종헌관의 새는 서쪽에 따로 설치하고 소방과 대야를 놓는다. 술 항아리는 새의 동쪽에 두는데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두되 수건을 담아둔다. 만약 작새의 광주리이면 작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새는 아흥간 조흥간의 새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재물을 제기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여러 제관과 제사에 참사한 여러 관원들이 모두 전문 밖에 나아가고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견열을 타고 나와서 임시로 제전으로 나아간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겹지로 북향하여 쓰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사배하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과 대축과 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서면 집내가 사배하라 외친다. 무릇 집내가 말을 하면 찬자가 이를 받아 전하여 창한다. 전사관 이하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간세 위에 나아가서 손 씻기를 마치고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기 자리로 각각 나아간다. 알자가 아흥간과 만약 왕세자가 아흥간이 되면 지통례가 인도한다. 조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주독을 열고 우주 연주의 뒤에는 대왕의 신주라고 일컫는다. 를 열고 모셔내어 자리에 모시고 흰 모시보로 덮는다. 궁일령이 또 주독을 열고 황후의 신주를 모셔내어 자리에 모시고 푸른 모시포로 덮는다. 우주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찬을 씻어 닦고 작을 씻고 닦아 광주리에 받쳐 받들고 준수로 나아가서 점 위에 놓는다. 예조판서가 제전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가서 판 위에 나아가서 서행하여 쓰게 하고 판통내가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배한다. 집내가 사배하라고 청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내시가 꿇어앉아 대야를 받아들고 일어나서 물을 따르고 또 내시가 꿇어앉아 쟁반을 받들어 물을 받는다. 전하는 손을 씻고 내시가 꿇어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가져다 전하께 올린다. 전하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놓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근시와 내시가 따라 올라간다.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고 집전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르면 근시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내가 3번 향을 피우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향로를 향상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찬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내가 찬을 잡아서 땅에 부으라고 아래여 청하고 이를 마치면 찬을 근시에게 주고 근시는 이를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한 사람은 패백광주를 꿇어앉아서 올리면 판통내가 패백을 잡아서 패백을 바치기를 아뢰어 청한다. 패백을 근시에게 주 영주 앞에 올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고 찬을 올리고 패백을 올릴 적에는 모두 동쪽에서 서서 서양하고 향로를 올리고 찬을 올리고 패백을 바칠 때는 모두 서쪽에서 서서 동양하게 된다. 작을 올리고 작을 바치는 것도 이에 따른다. 또 근시한 사람이 패백 광주리를 꿇어앉아서 올리고 판통내가 패백을 잡아서 패백을 바치기를 아뢰어 청하며 패백을 근시에게 주 왕후의 신주 앞에 바치게 한다. 판통내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제비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근시 2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래에 청하고 근시한 사람은 꿇어앉아서 작을 올리면 판통내가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 것을 아래에 청한다. 작을 근시에게 줘 영주 앞에 드리게 하고 또 다른 근시한 사람은 다음 부작을 꿇어앉아서 올리면 판통내가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기를 아래에 청하면 작을 근시에게 줘 왕후의 신주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내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아래에 청하고 대축이 영주의 오른편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꿇어앉아서 충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판통내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제비하기를 아래에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그의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여 손씻기를 마치면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수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고 창하고 집사자 한 사람이 작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또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잔으로 아흥간에게 주며 아흥간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 왕후의 신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제비하라고 창하고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정훈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 하던 절차와 같이 하고 정훈관을 인도하여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판통내가 사비하기를 아래에 청하면 전하가 사비한다. 집내가 사비하라고 청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비한다. 이를 마치면 예조판사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내가 자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오고 알자가 아흥간 종훈간을 인도하여 나간다. 통내문이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잔인이 전사관 이하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와서 쓰고 집내가 사비하라고 청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관원이 모두 사비한다. 잔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과 궁일령은 예식 절차대로 신주를 주독에 들여 모신다. 집내가 알자와 찬자와 잔인을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 사비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충문과 패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전하는 견해를 타고 궁으로 돌아온다. 하고 제양의 일을 서평할 때의 의식에 말하기를 기일 전에 집내가 헌간의 자리를 동계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 조금 남쪽에 설치하되 줄을 겹줄로 서양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하고 집내의 자리는 동계에서 남쪽으로 에게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자 잔자 잔인의 자리는 남쪽으로 조금 물려두되 모두 서양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쟁 남쪽의 동쪽 가까이 서양하게 하고 서리는 그 뒤에 배석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추판의 영주와 오른편에 올리고 점이 있다. 패백광주리를 준소에 배설한다. 향로와 향악과 초는 영주 앞에 설치한다. 다음으로 제기와 찬수를 담을 찬구를 설치하고 준소는 지게문 밖 왼쪽에 설치하되 현주는 서쪽에 둔다. 모두 국자와 보자기를 두고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새는 동계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관새는 동쪽에 두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술 항아리는 새의 동쪽에 두는데 국자를 둔다. 광주리는 수건을 담아 새의 서남쪽에 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라면 찬과 작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현관의 세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기에 재물을 담는다. 이를 마치면 현관 이하의 관원은 모두 점문 밖에 나아간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하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대축 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쓴다. 집내가 사배하라 청하면 무릇 집내가 말이 있으면 찬자는 모두 전갈한다. 감찰 이하의 관원이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대축이 주독을 열고 우주를 연주 뒤에는 대왕의 신주라고 일컫는다. 모셔내어 자리에 모시고 흰 모시보로 이를 덮는다. 궁일령이 주독을 열고 황후의 신주를 모셔내어 자리에 모시고 푸른 모시보로 이를 덮는다. 우주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잔을 씻어 수건으로 닦고 작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 광주리에 담아 받들고 준수로 나아가서 점 위에 놓는다.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내가 사배하라 청하면 헌간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간의 왼쪽에 나아가고 하기를 유사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집내가 패백 드리는 예를 행하라고 청하면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는다. 이를 마치며 헌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수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르면 집사자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 창하면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헌간에게 3번 향을 피우라 창하고 마치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상에 가져다 놓는다. 집사자가 잔을 헌간에게 주면 헌간이 잔을 잡아 땅에 붓고 나서 잔을 집사자에게 주고 대축은 패백 광주리 헌간에게 주면 헌간은 패백을 잡아서 패백을 드리는데 패백을 대축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받들고 잔을 주고 패백을 주는 일은 모두 헌간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받들고 잔을 받고 패백을 드리는 모두 헌간의 왼편에서 한다. 왼쪽에서 한다. 작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따른다. 대축은 또 패백 광주리를 헌관에게 주며 헌관은 패백을 잡아서 패백을 드리는데 패백을 대축에게 주어 왕후의 신주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제비하라고 창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내가 초혼례를 행하라 창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2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 창하고 집사자 한 사람이 작을 헌간에게 주면 헌간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또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작을 헌간에게 주면 헌간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 왕의 신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제비하고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 창하고 대축이 영자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제비하라 창하고 헌간을 인도하여 내려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내가 아흔례를 행하라고 창하면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수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2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고 창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간에게 주면 헌간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또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작으로 헌간에게 주게 되면 헌간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의 신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제비하라고 창하고 헌간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종훈례를 행하라고 창하면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종훈례를 행하기를 아흔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창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를 마치고 씀을 고하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잔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례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가 다 사배하고 잔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과 궁일령은 신주를 의식대로 들여 모신다. 집내가 알자 찬자 잔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추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으로 옮겨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기근을 진무하기 위해 권맹손을 강원도에 이숙치를 평안도에 보내다. 좌의정 이원이 계하기를 강원 평안 두 도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혹은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단식하며 말하기를 진제 경차관을 모두 말하기를 지금 비록 굶더라도 사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더니 이제 어찌 이와 같단 말이냐. 이는 나를 속인 것이로다. 마땅히 정직한 사람을 보내어 진심껏 순찰하여 구제하되 만일에 잘 구휼하지 못하여 굶어 죽는 데 이르게 하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법으로 징계하겠다.
만약 기근이 정심하면 장정들은 다른 지방으로 옮겨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곡식을 구하여 옮겨다가 늙은이와 어린이에게 주도록 하라 하고 이에 영의정사인 권맹손을 강원도에 보내고 한성소윤 이숙지를 평안도에 보냈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풍우재앙이 심한 영춘 단양에 조세를 면제하다. 충청도 도관찰사 이종선이 개하기를 영춘 단양의 폭우의 재앙이 다른 곳보다 변화되어 손실이 8, 9분에 이르렀으니 원하옵건대 금년 조세는 한섬 이하의 것은 전현 면제하여 주기를 비옵나이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종묘 원묘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헌능에 배려하는 섭사의식 절차 애조에서 헌능에 배려하는 섭사의식을 개하였는데 말하기를 졸국 후에는 곡이 없고 대축의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읽는다. 하루 전에 능사가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능실을 소재하고 찬만을 능소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지형의 적당한 대로 정한다. 집사자가 흥관의 자리를 능실 동남쪽에서 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흥관의 뒤로 조금 남쪽에서 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알자의 자리는 집사의 자리에서 남향에서 향하여 설치하고 감찰의 자리는 흥관의 자리에서 서남쪽으로 북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행사하기 전에 능사는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능실을 소재한다. 집사자가 들어와서 축반을 영좌의 왼편에 들인다. 향로와 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배설하고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을 찬구를 설치하고 준수를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알자가 먼저 배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사배하고 나서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 위에 나아가 줄은 겹줄로 북향하여 쓰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알자가 사배하라고 창하면 감찰 이하가 다 사배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알자가 사배하고 곡하라고 창하면 헌관이 사배하고 곡한다.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 창하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다른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며 알자가 3번 향을 휘우라 창하고 나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상에 놓는다. 향을 받을 때는 현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를 드릴 때는 현관의 왼쪽에 있다. 잔을 받고 잔을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 집사자가 잔을 현관에게 주면 현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조 앞에 드리게 한다. 또 다른 집사자가 다른 잔을 현관에게 주면 현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고 창하고 축이 영주와 연편이 나아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비하고 곡하라고 창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으로 나아가 내려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자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 창하고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 영자 앞에 드리게 한다. 또 다른 집사자가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제비하고 곡하라고 창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으로 나가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종헌례를 행하게 하되 헌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사배하고 곡하라고 창하면 헌관이 사배하고 곡한다.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가서 알자가 사배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가 다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차례로 나간다. 알자가 배 위에 나아가서 사비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예찬을 걷어치우고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서 동향 대제를 진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평군 이석근 의평군 이원생 순평군 이군생을 탄핵하다. 이보다 앞서 삭전해 드리는 새벽에 이평군 이석근과 의평군 이원생과 순평군 이군생과 이군생이 최복을 벗고 말을 타고 백간이 차스로 버려 선 곳을 지나갔는데 사헌부에서 소를 올리기를 신들이 전일에 석근 원생 군생 등의 패만하고 교만 방자한 죄를 갖추 아뢰었으나 이를 윤허하심을 듣잡지 못하며 황공하오와 어찌할 바를 모르옵니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석근 등은 태종께 가장 근친이었고 은혜를 많이 입어 아들과 다름이 없었으니 다른 여러 신하에 비할 바가 아니온즉 어리로나 은혜로나 더욱 마땅히 슬퍼하고 통곡하여 예를 따라 상기를 마쳐야 할 것이거늘 이에 죄지를 제 마음대로 벗었으니 그 패만함이 이에 이름에 충효가 어디 있으며 비방하고 검단하는 안쪽은 백간이 차례로 쓴 곳으로 곧 조정이었거늘 말을 타고 지나가 그 교만 방자함이 이와 같사오니 조정의 예가 어디에 있사옵니까? 석근 등이 이 두 가지 죄를 지었사오니 그 상도를 문란하고 예지를 파기함이 이에서 더 심한 것이 없나이다. 분명히 떳떳한 형벌이 있사옴즉 평범하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거기에 들여옵기는 이러고도 징계하지 않으면 법의 행하지 못함이 이로부터 시작될까 하나이다. 원컨대 석근 원생 군생의 죄를 형률에 따라 시행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은 종친이요 또 무지한 탓이라 하여 죄를 묻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도망한 군사 35명을 요동으로 돌려보내다. 사유군 주부 고기충을 보내어 도망해 온 군사 35명을 요동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새 의정과 6조 참판 이상을 불러 야인막을 개척을 의논하다. 올량합을 막을 개척을 의논할세 다들 말하기를 이는 작은 도적이라 그 도의 군사만으로도 넉넉히 방어할 수 있는 것이오니 금군을 멀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싸움의 이기고 지는 것은 한 사람의 용맹하고 비급함에 달려있다 하고 이에 상옥은 김효성으로 함길도 조전 첨절제사로 삼아 내금이 내시위 군사 중에 함길도에 집이 있는 건장하고 날랜 자로 24민을 뽑아 이들을 거느리고 경운으로 가게 하고 임금이 김효성을 불러서 보고 말 한 필과 옷 한 벌과 활과 살 각 일부를 씩을 주고 아래로 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야기를 내려주며 명령하기를 너가 그 도의 병마 200을 거느리고 가서 그 별난을 기다려보아 만약 적군이 멀리 도망하고 오지 않거든 너는 서울로 돌아오고 솔령 군관들은 머물러 있게 하여 본도에 전장하여 군사를 휴양하게 하였다가 내년 봄이 되거든 본군으로 돌아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변장들은 다 술을 먹으라고 명령하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마변자를 동북량으로 보내 야인들을 진무하다. 사직 마변자를 동량북에 보내 올량합 등을 다 이르기를 너희들이 예전부터 성심으로 기순한 까닭으로 우리 국가에서 극히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이제 은덕을 배반하고 변경을 두 번이나 침범하니 어찌한 까닭인가. 혹시나 변장이 무율하는 뜻을 좋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박하게 대우한 자가 있거든 너희들이 이 사인을 적시 아뢰면 스스로 처치할 방도가 있을 것이거늘 어찌하여 변경을 침범하는 데까지 이르렀느냐. 만일에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장차 장수를 시켜 너희를 토벌할 것이니 마땅히 깊이 살펴 생각하여라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8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성균관 원생원과 학당 생도들의 휴가를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성균관의 생원과 학당의 생도들이 휴가가 없으므로 인하여 능히 아버지를 배웁지 못하고 옷을 세탁하지도 못하오니 원컨대 옛 제도에 따라 매월 초 8일과 23일에 휴가를 주도록 하옵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지서흥군사 민수산을 파하다.
민수산이 몸소 친절히 구제하지 않았으므로 그 관직을 파면하고 속장 80에 처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9일 개산 세 번째 기사. 굶주리는 백성이 옮겨 다닐 때 이동수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강원, 황해, 평안 등 각도의 굶주리는 백성들이 다른 도로 옮겨가는 자를 금지하지 말고 다만 오가는 곳과 인구의 수요만 조사하여 후일에 본도로 돌아갈 제 정빙으로 할 것이요. 그들이 가서 도착하는 각 고을에서도 또한 그들이 온 곳을 조사하여 아무 고을 아무촌 사람 몇 명이 아무촌 아무의 집에 와서 적을 두고 안접했다고 그 옮겨오고 옮겨간 인원의 수를 가추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9일 개산 네 번째 기사. 국상 중 신혼한 집에는 3일간 길복을 입도록 허용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국상 3년 안에는 모든 국민들이 모두 흰옷을 입으나 신혼한 집에는 의당 길복을 입어야 할 것인즉 원컨대 문헌 통고의 주문공의 말에 따라서 3일 동안만 길복을 입도록 허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9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조정의 관리가 죽어 고향으로 갈 때 우마를 지원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명하기를 조정에 있는 관리가 죽어서 그 고향에 돌아가 장사 지내려 하거든 지나가는 고을의 관역에서 소와 수레를 주어 그 집에까지 보내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9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의천백성 임성부의 옥사를 직접 처리하다. 임성부가 본궁의 종 원장이 고을 아전에게 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웃기를 세력을 믿는 자도 또한 남에게 욕을 당하는가 하였다. 원장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미워하여 그를 거짓 꿈에서 관에 호소하기를 성부가 태상왕 전하께서 돌아가시던 때에 말하기를 근본이 이미 흔들렸으니 너희 떼세하고 떠세하고 날뛰는 것도 이제부터는 그만이다 하였다고 하니 지군사 이진이 이 사실은 불충함에 관계된다 하고 엄한 형벌로서 공초를 받아 아래니 임금이 사헌부에 명하여 다시 입문하게 하였는데 사헌부에서는 옥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성부와 원장을 대질시키지 않고 국문하여 성부가 또 없는 죄를 있다고 거짓 자복함으로 결심하여 위에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공초는 틀린 것이 있으며 또 고발한 사람과 대질시키지 않았으니 그 실정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금부에 내리어 국문하여 과연 그 실정을 알게 되니 이는 곧 원장이 거짓으로 죄를 꾸미어 읊어는 말이었다. 일이 이미 바른대로 결정되며 원장이 옥중에서 뉘우쳐 말하기를 성부가 이미 죽기를 면하였으니 한이 없다고 하였고 사람들이 모두 임금의 명단을 탐복하였다. 성부를 석방하고 그 집에 호송하고 원장은 곤장 100대를 치고 대사원 성읍과 장령 신정리와 지평 신계삼 송조와 판내섬사 박안신 등을 의금부에 가두고 또 명하여 강원도 경찰관 권맹송과 지의천군사 이진을 잡아서 옮겨오도록 하니 이는 안신이 집1호 맹손이 장령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일을 참여하여 들은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9일 개사 일곱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 우림 홍서주를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인수부 소유인 이 우림과 부승 홍서주가 빈전에 공상하는 물선을 올리지 않았은즉 율법으로는 곤장 10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3등을 감하고 고시는 빼앗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0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정부와 육조가 의논할 때 대간도 참여하라고 명하다. 이는 헌부의 청함을 좇은 것이었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0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야인 방비를 위해 목책을 설치하고 군사로 지키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가 목책을 요료인 고량기어 등지에 설치하고 용맹한 천호를 뽑아서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농사 짓는 사람을 지키어 보호하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0일 가보 네 번째 기사 헌릉의 조석전 잔을 한 번만 드리도록 하다. 헌릉의 조석전의 잔을 3번 드리는 것을 폐하고 평시의 예에
따라 한 번만 드리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누른 안개같기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월 1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내자 내섬시에 넉날을 짜지 말도록 하다. 그 공장들은 상의원에 붙이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월 1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민무구 민무지일 민무회의 딸들을 배설하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도록 하다. 노안에게 명하기를 이들의 딸들은 조정에 배설하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도록 하라 하고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월 1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월 1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예관을 보내 금천부원군 박은에게 죄를 내리다. 그 제문에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편안할 때와 험난할 때에 절개를 변하지 아니하였으니 덕을 높이고 공을 갚음에 살아 있어 죽어감의 예절이 어찌 다름이 있으리요. 생각하건대 경은 성품이 명민하고 기질이 크고 깊었다. 문혜는 일찍 과장에서 승첩하였고 이름은 이미 사판에 높이 올랐다. 제주는 경제에 능란하며 헌장에 밝고 익숙하였으며 도가 시속에 맞지 않아 유아함으로 꿈이었다. 풍이는 끌끌하고 씩씩하여 세상 사람과 합하기 어려우며 언론은 당당하여 배울만 하였다. 지방장관으로 쓰면 아전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감복하였으며 대각에 있으면 기강이 떨쳐지고 기풍이 엄숙하여졌다. 관서에 성을 쌓은 큰 공적은 신백이 귀 땅에 성을 쌓음에 적이 지나치고 형벌을 감하여 주는 어진 마음은 소공의 형벌을 삼가하였음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형정을 주관하며 억울한 억사가 저절로 밝혀지고 벼슬을 떠나려 하며 감당을 거듭하여 노래 불러나니 근본이 마음속에 깊이 튼튼히 박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며 어찌 영수한 기계가 밖으로 나타남이 이처럼 환한 문체가 있을 수 있으리요. 이로써 우리 집에 마음을 바쳐 마침내 우리 부와 함께 천명을 도왔으니 단서에 그 맹세가 뚜렷이 적혀 있고 백일이 그 충성을 마치리니 그 주의가 묘당에서 어뜸이었으며 전두를 전임하였음이 마땅하여도다. 부족한 내가 이 중난한 자리를 계승하매 당황과 문왕이 다스린 공적은 비록 어리둥절하여 계승하기 어려우나 이윤과 소공의 사업은 오히려 우러러 이루기를 바라었다. 정이 나라와 더불어 같이 즐겁게 누리기를 바랐더니 어찌 하늘이 원하지 아니하실 줄이야 알았으랴. 경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실로 내가 근심을 이루는 날이었도다. 일이 갑자기 큰 난을 이르니 창자가 끊어짐을 돌아볼 겨를이 있으리요. 지나간 행장을 더듬어 생각하며 척연히 슬프도다. 이미 은혜를 베풀어 시호를 내리고 박전으로 마지막을 꾸미노니 양신 부필과 제갈량과 같은 특수한 공훈은 삼공의 영광으로 높였고 임금이 슬퍼하고 영화롭게 하는 두터운 뜻은 저승의 문호를 빛나게 하리로다 하였다. 그 상중에 미처 수행하지 못하였다가 이때 와서 죄를 내렸다. 단서는 임금이 공신에게 이 뒤로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보호하여 주겠다고 맹세하여 써주는 글이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월 1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광효전 상만제는 백간의 배제로 하지 말기를 명하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월 12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노기상을 보내 일본 국왕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노기상을 보내어 경상도에서 일본 국왕 사신을 맞아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월 10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문소전 상망제 향에 서평하는 의식 절차. 제향전 3일에 행사하는 집사관들이 모두 2일 동안 산제하고 1일 동안 치제하며 여러 위의 소속 인원과 전문을 수의하는 자도 함께 하룻밤 청제한다. 제양 하루 전에 전사가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전 안팎을 소재한다. 하루 전에 유사가 헌관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로 조금 남쪽에 설치하되 겹주로 서양하여 북쪽을 위로한다. 감찰의 자리를 전정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서리는 그 뒤에 배석한다.
알짜 찬자 찬인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하고 북쪽으로 위로한다. 제향날은 아직 행사가 하기 전에 전사가 실을 열고 신학을 깨끗이 털기를 평상의 예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들인다. 점이 있다. 향로와 향악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을 찬구를 배설하고 준수를 지게문 밖 왼쪽에 설치하고 복주잔을 준소에 설치한다. 제향하는 날 행사하기 전에 전 삼각에 전사가 실을 열고 신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각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기에 제수를 담는다. 이를 마치면 행사하기 2각 전에 헌강 이하가 각기 그 제복을 입고 모두 전문 밖에 나아간다. 행사 전 1각의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의 세수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알짜 찬자 찬인이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서쪽을 위로하고 북향하여 사비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하고 선다. 찬자가 사배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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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이라 창한다. 감찰 이하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그리고 각기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찬자가 사배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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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이라 창하면 헌관이 허리를 굽히고 사비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찬자가 초혼례를 행하라 창하면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섬도를 오르고 내릴 때는 읍을 한다. 준수로 나아가서 서형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 한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태조의 신이 앞에 나아가서 지게문 밖에서는 읍을 하고 지게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앉아 호를 띠에 꽂으라 창하면 헌관이 꿇어앉아 호를 띠에 꽂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짜가 3번 향을 피우라 고 창하면 헌관이 3번 향을 피운다. 집사자가 향로를 향상에 올려놓는다. 향을 받을 때는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드릴 때는 헌관의 왼편에서 한다. 작을 주고 잔을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짜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창하면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서 영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한 사람은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왕후의 신이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띠에 꽂으라고 창하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을 받들어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짜가 향을 3번 피우라 창하면 헌관이 향을 3번 피우고 나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상 위에 놓는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짜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가운데 자리에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고 창하면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가운데 자리에서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대축이 태조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짜가 면복 흥배 흥배 흥평신이라 창하며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절하고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 밖으로 나아가서 동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헌례를 행하라 창하면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서 향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태조 신이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띠에 꽂으라 창하면 헌관이 꿇어 앉아 호를 띠에 꽂는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짜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창하면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수로 나아가 서양으로 쓰게 하고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 한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왕의 신이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띠에 꽂으라 창하면 헌관이 꿇어 앉아 호를 띠에 꽂는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짜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한가운데 자리에서 복향하여 쓰라 창하면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서서 한가운데 자리에서 복향하여 선다. 알짜가 국궁배 흥신 국궁 배흥 병신이라 창하면 헌관이 허리를 굽혀 자리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정훈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되 아흔례의 절차와 같이 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음복하는 자리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서 양하여 설치하고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서 잔의 복주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양하여 쓰게 하고 알자가 꿇어 앉아 호를 띠에 꽂으라 하면 헌관이 꿇어 앉아 호를 띠에 꽂는다. 대축이 북향하여 꿇어 앉아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술을 마시면 대축이 나아가 빈잔을 받아서 준수에 가져다 놓는다. 알자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창하며 헌관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국궁 배흥 병신이라 창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찬자가 사배 국궁 배흥 병신이라고 창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절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 섰으면 찬자가 사배 국궁 배흥 병신이라 창하며 감찰 이하가 다 허리를 굽히고 절하고 일어나며 절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와 찬자와 찬인은 배 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지게문을 닫고 나가서 물러간다.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3일 정유 첫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유정현 등을 경시서 제조로 삼고 저화를 쓰지 않는 자는 죄로 다스리도록 하다. 유정현과 전판 한성부사 황희와 총재 전흥과 경시서 제조를 삼았다. 이때 장사치들이 모두 저화는 쓰지 아니하고 쌀과 배로서 매매하게 하니 물건값이 치솟고 저화는 매우 천하게 되었다. 정현 등이 경시서에 앉아 영을 내리기를 저화를 사용하지 않고 감히 다른 물건으로 매매하는 자는 중환죄로 처단하겠다고 하고 몰래 사람을 시켜 저자를 살펴 다른 물건을 사용하는 자는 곧 잡아다가 서문에 매달아 보였으나 사람들이 이를 범하는 이가 많았으니 이 일은 정현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4일 무술 첫번째 기사 광효정 상망제의 신하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교지가 부당함을 예조판서 김여지가 아뢰다. 삼가 왕의 교지를 받자 오니 여러 신하들의 광효정 상망제에 참여하지 말라 하옵시나 신이 그렇게 생각하건대 여러 신하들이 최복을 받지 않은 것은 상제를 배시하기 위한 것이거늘 이제 만약 배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여러 신하들이 최복을 입을 날이 없겠사오며 또 전하께서 밤중에 나가시는데 신하들은 자기 집에서 편안히 잠자게 되니 어찌 이럴 도리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이미 내리신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4일 모술 두번째 기사 대소제사 시기는 축시를 쓰도록 하다. 단궁에 이르기를 황후씨는 흑색을 숭상하여 대사를 치르면은 어두운 색을 쓰고 온나라 사람들은 백색을 숭상하여 대사에는 한낮을 쓰고 주나라 사람은 적색을 숭상하여 대사는 해돋을 때를 썼다고 하였고 의례경전통의 속편에는 말하기를 종인이 제기를 창하여 조명에 행사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의 조명은 아침 먼동 틀 때라고 하였으며 문헌통고의 신관조에는 행사에는 축시 열각을 쓴다고 하였는데 주문공의 석전이에는 행사는 중춘에는 축시 칠각을 쓰고 중추에는 축시 일각을 쓴다고 하였은즉 옛날 사람들 제사는 반드시 일정한 때와 날이 있어서 시를 길하고 흉함으로써 기일을 앞당기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물리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능에 참배할 때를 지내는 제사 외에는 일상적으로 행하는 대소의 제사 시기는 고제를 따라서 축시를 쓰시도록 하옵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광효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군인을 모휼하도록 하다. 경기도 충청도의 해도 찰방이 관할하는 군관과 군인을 수로로 돌아오지 말게 하고 모두 다 육로로 올려 보내되 군관 중에 늙고 병들어 능히 행보하지 못하는 자에겐 말을 주며 아울러 군인에게는 죽과 밥을 주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5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굶주린 아이에게 진율하도록 명하다. 이 3세 이하의 굶주린 아이들에게도 5세 이상의 예에 따라서 진율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화폐 통용에 대해서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백성들이 저화를 쓰지 않고 동전이나 포폐를 쓰고자 하므로 김익정 정초로 하여금 새 의정에게 가서 의논하게 하였더니 유정현은 굳이 저화를 쓰게 하여 쓰지 않는 자는 엄한 형벌을 하자고 청하고 이원은 동전으로 통용하기를 청하고 정탁은 포폐를 쓰자고 청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형에 관계되는 일은 수령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일이 대벽에 관계되는 죄수를 수령한 사람에게 맡겨서 추국하여 정죄하게 하는 일은 진실로 타당하지 못하오니 이제부터는 각도의 감사가 강직하고 명민한 수령을 가려 차사원으로 삼아 그 일이 있는 고을의 관원과 더불어 같이 추국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8일 일민 첫 번째 기사. 국상 중에도 과거를 보이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내조판서 김여지가 개하기를 이원 정탁 유관 번개랑 등이 이제 국상을 당하여 과거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오나 신이 허조와 더불어 생각하건대 과거는 비록 길사이기는 하오나 보이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도 또한 이와 같다 하고 또 전교를 예조에 내리기를 문무과를 전례에 의거하여 시취하되 강경은 이제 흉년을 당하여 먼 곳의 생도가 서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속 육전에 따라 강경은 그만두고 제술로서 시험하여 뽑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19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공로 없이 상받은 이춘생 전 10위를 파하다. 부사직 박안우를 보내어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 이순생과 경원 첨철제사 전시귀에게 성온 각 10번과 옷 각 한 벌씩을 내려주어 적을 막은 공로를 보상하였더니 후에야 그들이 공로 없이 상을 받았음을 알고 이를 파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태조의 외가 자손들로 하여금 봉사를 받들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함길도 화주의 태조의 외조 영흥백 최씨의 무덤과 외정조 영흥백 최씨의 무덤과 외정조비 조선국대 부인 김씨의 무덤과 외고조 영흥백 최씨의 무덤과 외고조비 조선국대 부인 장씨의 무덤과 함흥부 외조비 조선국대 부인 이씨의 무덤과 태종의 외조 안천부원근 한씨의 무덤과 외조비 사만국대부인 신씨의 무덤에서 봉사하는 예절의 삶과 예제도의 살피건대 두시 통전에 이르기를 황제가 외조 부모를 위하여 소공 5달을 복을 입는다고 하였고 봉사한다는 글귀는 없으니 청컨대 그 자손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박장수를 취죄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화지량 만호 박장수가 졸국 전에 고기를 먹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또 사람을 때려 이를 부러뜨렸나이다 하여 직접을 빼앗고 곤장 100대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광효존 상망제 절차를 예조해서 아래다. 광효존 상망제에는 모든 집사들은 하루 전기하여 공청에서 제숙하고 대양에는 모든 집사들이 전기하여 3일간 공청에서 제숙하며 제사에 배참하는 여러 신하들은 자기 집에서 제숙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동전 1관을 저화 30장으로 계산하도록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영락 4년 3월에 의정부에서 판정받은 동정 1관을 5세배 1피로 쳤으나 그때는 저화 10장으로 계산하여 작성한 물건이라도 지금은 3, 4배나 되어 경중이 맞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속전을 바칠 때는 작물을 계산할 때는 동정 1관을 저화 30장으로 쳐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2일 병호 네 번째 기사 권학보 노비를 공가에 소속시키게 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자언과 총남 두 종에 소속된 권학보 노비는 다른 종에는 없는 바이온데 홀로 이 종에 수만 그대로 두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오니 이를 모두 공가에 소속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0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박등중 집에 좋은 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몰래 가져오게 하다. 사람을 시켜 몰래 가져오게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3일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정조하례 절차를 정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이제 정조하례하는 표를 올릴 때에 백관들은 경자년 예에 따라서 조복을 입고 악보는 진술하되 연수하지는 않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성âm 등을 국문하다. 성âm 등이 공초하기를 신들이 고의로 남의 주회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요 원장이 무고한 것을 성부가 고문도 받지 않고 자복한 까닭으로 미처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그 주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혹사를 듣는 법은 진시로 마땅히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공정 명백히 물어야 할 것이며 죽을 죄에 대하여서는 살릴 수 있는 도리를 구할 것이요 중한 죄에 대하여서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수를 찾을 것이니 실정을 살펴 죄를 처단하여도 오히려 실수함이 있거든. 하물며 이제 헌부에서는 말이 위에 누뎀이 있다 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정과 거짓을 잘 살피지도 않고 위험으로써 핍박하여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극형에 들어가게 하니 만약 이를 믿고 죄를 처단한다면 이 어찌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에 명하여 송저, 신계삼, 신정리, 박안신, 권맹손 등에는 도형을 면하고 각각 속장 70대에 처하고 성음은 원종공신님으로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고 이지는 곤장 70대를 치고 도 1년 반으로 처결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정조 동지 생신에 진상하는 예물을 중지하게 하다. 교지하기를 정조와 동지와 생신에 진상하는 예물은 이것이 비록 내려오는 전례이지만은 이제 흉년을 당하여 예물을 마련함으로 인하여 폐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니 이를 폐지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중월암이 간직하던 태조의 어진을 상의원에 간수하다. 임금이 중월암이 일찍이 태조의 어진을 받아서 황해도 강음현 쌍봉사에 간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황간 조주를 보내어 찾아가 상원사에 간수하였다. 상의원에 간수하였다. 월암은 곧 태조의 잠저 때 보호하던 중이었다. 감음현은 지금의 금천현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야인 30여 명이 여연에 들어와 곡식을 불사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굶주리는 백성에게 14명에게 옷을 주었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0월 2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변도가 있으면 입직한 도진무가 사정을 잘 아는 잔수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게 하다. 임금이 명령하기를 이제부터 변보가 있거든 입직한 도진무가 변방 사정을 잘 아는 장수 1, 2인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래되 이를 항구적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야인이 관계에 들어와 곡식을 불사르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윤보로에게 직첩을 돌려주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유관 황희 병기랑 신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관으로 의정부 찬청사를 삼고 황희로 의정부 참찬을 삼고 병기랑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삼고 신상으로 이조 참판을 삼고 원숙으로 사헌부 대사원을 삼고 신도로 한성부 윤을 삼고 황보인과 이숙지로 사헌부 장령을 삼고 조국관과 남지로 사헌부 지평을 삼고 지평전에 5명의 관원을 더 두었다. 또 이 의생으로 원운을 삼았으니 의생은 공정조양의 공인이 낳은 아들이었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야인 30여 명이 의주지역을 침략하다.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하며 곡식을 불살랐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죄상을 아랠 때 8이에 관계된 사람과 공신자손을 구별하게 하다. 승정원의 정교하기를 모든 인원의 죄상을 아랠 때는 율문 중에 8이에 관계된 사람과 공신의 자손을 구별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백성을 굶겨 죽인 곽산 지군사 신흥생을 곤장치다. 100대를 쳤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자수의 글자 모양을 고치게 명하고 병기랑에게 발문을 짓게 하다. 임금이 주자수에 명하여 글자 모양을 고쳐 만들어 책을 인쇄하게 하고 병기랑에 명하여 발문을 지으라 하니 그 글에 주자를 만든 것은 많은 서적을 인쇄하여 길이 후세에 전하려 함이니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처음 만든 글자는 모양이 다 잘되지 못하여 책을 인쇄하는 사람이 그 성공을 쉽지 않음을 병되게 여기더니 영락 경자년 겨울 11월에 우리 전하께서 이를 신념하사 공조참판 이천에게 명하여 새로 글자 모양을 고쳐 만들게 하시니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였다. 지신사 김익정과 좌대현 정초에게 명하여 그 일을 맡아 감독하게 하여 7달 만에 일이 성공하니 인쇄하는 사람들이 이를 편리하다고 하였고 하루에 인쇄한 것이 20장에 이르렀다. 삼가 생각한데 우리 광효대왕이 앞에서 창작하시고 우리 조상전하께서 뒤에서 개성하셨는데 조리의 주밀함은 그전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를 인쇄하여 못할 것이 없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이니 문교의 일어남이 마땅히 날로 앞서 나아갈 것이요 세도의 높아감이 마땅히 더욱 성교해질 것이다. 저 한 당의 임금들이 단지 지리와 병력에만 정신을 쏟아 이를 국가의 급선무로 삼은 것에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뿐만 아닐지니 실로 우리 조선 만세 한이 없는 복이다라고 하였다. 광효대왕은 태종이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장흥부와 옥구현의 성을 쌓게 하다. 서울에서 성을 쌓는 역사에 백성의 힘이 피곤하였는데 전라감사 하연이 이제 또 두 성을 쌓아서 백성의 힘을 거듭피곤 하게 하여 남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별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하니 사람들이 이로써 그를 박하게 여겼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헛손병이 있어 대신들이 육선 들기를 청하다. 헛손병을 앓은 지 8달이 되매 정부와 육조에서 6천자 시기를 청하여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듣지 아니하고 병세는 점점 깊어 약이 효염이 없어져 유정현, 이원, 정탁 등이 육조 당상과 대간과 더불어 청하기를 병인들이 만사를 제패하고 상대를 지켜 행하여도 3년 안에 병에 걸리면 오히려 면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전하께서 지존하신 몸으로 소천난진허하시고 만기를 보살피시면서 3년의 상제를 마치고자 하신다면 병이 깊어 치료하기 어렵게 되시리니 옛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이를 위하여 산 사람을 상해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또 육족으로서 구미를 돕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세자가 어린데 전하께서 상경만 굳이
지키어 병환이 깊어져서 정사를 보지 못하시게 된다면 종사와 생명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태종의 유교에도 또한 말씀하시기를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진지를 들지 못하니 내가 죽은 후도 곤도를 쫓아 상제를 마치라고 하셨으니 이는 곧 전하께서 예법을 지키시고 지나치게 슬퍼하심으로 앞으로 건강을 해야 하실까 미리 아시고 염려하셨사오니 위로 조종의 영을 위로하시고 아래로 신민의 바람을 쫓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디 병이 없고 늙지도 어리지도 않으니 어찌 감히 뒷날에 병이 날까 염려해 고기를 먹겠느냐 하며 굳이 고집하고 듣지 않으므로 정인이 등이 모두 내전까지 나아가 기어이 청을 이루려고 하니 임금이 마지 못하여 말하기를 여려경이 청하기를 맞이 아니하니 오늘은 마땅히 소찬을 아니하겠노라 하니 임금 여러 신하들이 육찬을 지남을 꼭 보고자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은 진실로 필부도 속일 수 없거늘 하물며 대신에 계랴 하면서 이에 육찬을 진화하였다. 교지를 내리기를 이제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니 여러 도로 하여금 육선을 진상하지 말게 하고 또 문소정 광효전에서 각전의 망전 망후의 진상에도 또한 이를 아직 정지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북경으로 가는 하정사에게 의관 약물 등을 주어 보내다. 하정사 중군 도총재 권진과 부사 좌군 동지 총재 이교액가 북경에 가는데 의관과 각과 신 약물을 주어 보냈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공조참의 이양을 보내 종마 50일을 바치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흉년으로 별찬 올리기를 중지하게 하다.